사람 마음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제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성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중들을 통례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가여둘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남마미타불 남마미타불 남마미타. 이제 참불결혼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났고 오늘부터 이제 인생학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불교라고 하는 교리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업장소멸 프로그램의 원리가 어떤 건지, 그리고 또 그 프로그램은 어떤 불교 교리를 통해서 나온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불교를 공부했으니까는 이제 그 다음에는 내 인생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이제 배워야 될 차례죠. 인생, 그러면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삶이에요. 여정이죠. 여행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거를 자동차 여행에 비교해 보면은 자동차 여행이라고 하는 건 어떻죠? 우선 운전수가 있죠. 운전수가 자동차를 타고 어떤 출발점을 통해 가지고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요 여정을 겪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럼 인생은 어떨까요? 인생은 운전수가 누굴까요? 나예요. 그치? 내가 어떤 자동차를 타고 있죠? 내 몸이라고 하는 자동차를 타고 있죠? 내 몸이라고 자동차를 타고서, 시작점이 어디냐면 탄생이에요. 종점은 죽음입니다. 거기까지 가면서 어떤 여정을 겪느냐 하면은 태어나서 어른이 되면은 결혼해서 아이 낳고 키우다가 늙어서 죽는 여정을 누구나 다 똑같은 여정을 겪어요. 물론 청각으로 죽으면은 결혼하고 애 낳는 건 없겠지. 그것만 생각될 뿐이지. 어쨌든 간 비스무리한 여정을 거쳐서 살다가 다 죽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내 인생을 운전하는, 내 몸을 운전하는 이 세상 살아가는 주체인 나는 뭘까요? 나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나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을 본다 하더라도 그 여자하고 대놓고 얘기하다 보면은 생각이 참 형편없어 그러면 절대 안 예뻐 보여요. 아무리 못생긴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 생각이 참 훌륭해 보이면 달리 보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거는 그 사람 생각을 만나는 거예요. 생각이 멋있으면 멋있고 생각이 미우면 미운 거예요. 내 부인이 배기 싫을 적에는 그 생각이 배기 싫은 거지 생긴 게 배기 싫은 게 아니에요. 생각이 배기 싫으면 생긴 것도 배기 싫어 보여요. 내 남편이 배기 싫은 것도 그 생각이 배기 싫은 거지 생긴 게 배기 싫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는 내 생각이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내 여정의 시작은 내 생각이 탄생하는 거죠. 내 여정의 끝은 내 생각이 끝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탄생을 해서 내 생각이 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자동차를 타면서 말과 행동을 하면서 어른이 돼가지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키우다가 늙어서 죽는 이 과정을 거치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걸 좀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는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른을 뭐라 그러죠? 성인이라 그러죠. 성인이라고 하는 말은 일을 성자의 사람 인자입니다. 요거를 그대로 해석하면 사람이 되었다 이런 소리예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는 이 말은 곧 뭘 얘기하는 거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사람이 아니란 소리예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사람이 아니에요. 개는 태어나자마자 개입니다. 고양이는 태어나자마자 고양이에요. 모든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 그 자체인데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사람이면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성인이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권이 없어요. 되게 우리나라 되게 웃깁니다. 학생들이 인권이 있대. 그리고 선생님들한테는 교권이 있대. 이게 말이 됩니까? 학생은 아직 사람이 안 됐죠. 아직 성년이 안 됐어. 그러니까 이 성년, 사람이 되려면은 일정한 기간을 지나야 돼. 그래서 미성년, 아직도 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사람이 안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미성인이라고 하는 말은 없어. 미성인은 뭔지 알아요? 성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안 된 거야. 되게 많아요. 기간이 지났는데도 성년은 됐는데 사람이 아직 안 됐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는 미성년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권이 없어요. 그 대신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권리가 있어요. 사람의 권리가 아니라 미성년의 권리가 있어. 이게 뭐냐면 보호받을 권리와 배울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미성년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요즘 학교에서 애들 짧은 미니스커트 입고 학교 다니게 하죠. 거기다가 또 화장해도 내비로 두죠. 화장하고 짧은 치마 입으면 뭘로 보이는지 아세요? 남자들한테 창녀로 보입니다. 옛날에 돈 없는 여자애들이, 가난한 집 여자애들이, 예? 분명히 봐도 애인데 화장하고 짧은 치마 입고 몸 팔았어요. 왜 애들한테 짧은 치마를 입히면서? 그거는 이 사회가, 학교가 애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애들한테 인권이 없어요. 무슨 소리야. 보호받고 배울 권리가 있어요. 선생님한테는 가르치는 게 무슨 권리입니까? 의무지. 교권이 왜 있어? 가르칠 의무지. 학교 선생과 우리들한테는, 어른들한테는 아이들을 보호해주고 가르쳐줄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몰상식한 어른들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낳아놨다고 지 새끼라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른이 안 되니까 애한테 뭘 가르쳐야 될지, 자기가 어떤 의무가 있는지를 몰라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어른들한테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있는 거는 의무밖에 없어. 뭐 어떤 의무? 가르칠 의무와 보호해줄 의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애들이 몸을 팔려고 어른들을 꼬셔. 그런다고 줄줄이 쫓아갑니다. 이거 미친놈 아니야. 사실은 다 사형시켜버려야 돼, 그럼. 어른이 아니란 소리야. 사람이 안 됐단 소리야. 어른처럼 꾸몄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는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길거리 가다 보면 담배 피는 미성년자 애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르치겠다고 가가지고 이게 어린 것이어서 담배 피우고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아니, 그걸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가서 할 말은 뭐냐면, 너 학교가 어디니? 네 집이 어디니? 물어봐. 그 다음에 그 부모한테 가가지고 당신 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당신 새끼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안 가르쳐? 그리고 그 학교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성년자하고 싸우고 앉았어, 이 어른이. 걔는 아직 배우지 못한 놈이라서 누가 자기를 공격하는 걸로 알지 교육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 애가 담배 피는데 가가지고 애 야단치려고 했다가 분변당했다고. 누가 하래 그런 걸? 누가 그런 거 하래? 멍청한 생각 아닙니까? 그렇죠. 가르치려면 우선 가르칠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놓고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 자체가 다 뭐냐면은, 미성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는 나오는 현상들이에요. 어쨌든 간,
사람이 되지 않은 거죠. 아직.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그게 돼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짐승들은 개를 있잖아요. 사람이 데려다가 옷을 입히고 자기가 똑같이 밥 먹이고 자기 한 이불 속에서 재우고 해도 사람이 안 돼요. 그거는 개입니다. 돼지를 갖다가 있잖아요. 예쁘다고 닭을 갖다가 예쁘다고 지 방에서 사람처럼 같이 밥 써서 밥 먹고 막 이렇게 별짓 다 하고 이렇게 사람이 키워도 그것들은 사람이 안 되고 그냥 개는 계속 여전히 개고 돼지는 돼지고 닭은 닭이고 이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사람은 누가 키우냐에 따라 가지고 개가 키우면 개가 되고 돼지가 키우면 돼지가 되고 사람이 키우면 사람이 돼요. 이게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내 새끼가 저게 사람 새끼가 아니야. 그러면 내가 사람이 아니란 소리야. 네가 키워서 그렇잖아 그거. 자랑거리가 아니야 그거. 네가 사람이 아니란 소리야. 그 소리 그럼요. 그럼 이 사람은 사람이 키워야 돼. 이런 거 많이 지금 보고되고 있어요. 모슬리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모슬리가 뭐냐면은 그 정글북이라고 하는 그 동화책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숲속에서 아이를 잃었는데 그 아이를 침팬지가 키웠습니다. 침팬지 속에서 크면서 나중에 이제 침팬지를 늑대인가? 침팬지가 하여간 그래요. 늑대가 키웠구나. 뭐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지금도 그런 게 이제 많이 보도가 되어지고 있어요, 진짜. 인도에서 그 숲속에서 젊은 그 어린애 소녀 9살, 11살짜리를 찾았어요. 봤더니 처음 발견된 순간 늑대처럼 으르렁거리고 네 발로 뛰어다니고 사람처럼 행동을 안 해요. 그래서 데려다가 사람의 교육을 시켰는데 귀엽고 적응 못하고 죽어버렸대요. 오래 못 살고. 그리고 이거는 또 러시아에서 발견된 건데 애가 개처럼 그래요. 봤더니 부모가 애를 갖다가 개처럼 묶어가지고 개하고 같이 키워놨어. 요즘 있잖아요. 사람들 이상한 짓 합니다. 집에서 개 키우면서 지 새끼하고 개하고 이 형제지간을 맺잖아. 개 보고 개를 지 동생이라 그러고 이거 큰일 날 짓이에요. 조만간 인생병이 업장은 그렇게 들려가지고 오는 놈들이 있을 거야. 개가 지 형제라고 생각해가면서. 그러면은 학습을 누구한테 배우냐? 개한테 배워요. 그리고 그 어떤 어머니가 자기가 이제 사생아를 낳았어요. 그거를 감추려고 애를 갖다가 세상 속에 가둬놓고 키웠어. 그때 애가 새가 하는 행동을 다 배워가지고 그 짓만 하고 살아가는 거야. 사람의 짓을 못해. 이래요. 신기하죠? 짐승은 태어나자마자부터 짐승 짓을 하는데 아무리 사람이 가리키고 키워도 사람이 안 되는데 인간은 누가 가리키고 키우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되기도 하고 짐승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왜 그러냐 이거야. 사람에게는 인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성. 사람의 성품이에요. 이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거는 만들어지는 거지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래서 그래요. 개성, 견성, 짐승, 개의 성품은 갖고 태어납니다. 모든 짐승은 자기의 성품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인간의 성품을 갖고 태어나지 않아요. 이 인성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무기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어요. 다른 짐승들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한 성품을 다 갖고 태어나요. 태어나자마자. 근데 인간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는 거를 오랜 기간 동안 교육을 받아야지만이 인성이라고 하는 게 갖춰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인간의 성품이라고 하는 거, 인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것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인성이 뭐냐라고 하는 거야. 자, 이 세상에는 생물이 있어요. 그렇죠?
생물 중에는 크게 둘로 나눕니다. 생물은 동물과 식물로 구분이 되어져요. 셋으로 구분하면 미생물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크게 구분하면 그 동물, 미생물, 식물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요. 자,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중에 동물로 포함되어지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생물의 성품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동물에 해당되니까는 동물이 갖고 있는 성품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은 크게 둘로 구분되어져요. 짐승과 사람으로. 짐승은 또 셋으로 구분되어집니다. 날짐승, 길짐승, 물짐승. 물에서 살면은 물짐승, 날아다니면은 날짐승, 기어다니면 길짐승이에요. 이게 종류로 구분되어집니다. 근데 인간은 날지도 않고 기지도 않고 또 물에 살지도 않아요. 인간은 두 다리로 서서 걷고 손을 쓰고 이러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인성일까? 아니에요. 이 생물에는 수없이 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마다 각각 자기만의 특색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짐승의 성품은 아니에요. 생김새가 다르잖아요. 다시 말해서 개하고 사자하고 생긴 게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그게 개의 성품이고 그게 사자의 성품인 건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인간도 두 다리로 걷고 이런 모습이 다르다 해가지고 이것이 인간의 성품이 아니라 이거야. 그럼 도대체 인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라고 하는 거죠. 인성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무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하는 게 인간의 무기냐?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 가지고 사람은 살아갈 수 있지 않아요. 또 예의, 그것이 또 무기냐? 또 그렇지도 않겠죠. 자, 그러면은 인간 굉장히 나약합니다. 다른 짐승들에 비해서 그런 힘도 없고 곰 같은 힘 없어요. 그 치타 같은 날렵함 없어요. 하다못해 토끼처럼 빨리 뛰지도 못합니다. 아주 나약해요. 동물들이 가장 나약할 때가 언제냐 하면은 새끼를 베서 낳아서 새끼가 다 클 때까지는 항상 포식자들의 먹잇감입니다. 그래서 다른 짐승들은 기간이 짧아요. 인간은 어떻죠? 무지 길어. 개 이런 거 보면 한 더 달 뱃속에 났다가 바로 튀어나옵니다. 또 얼마 안 튀어도 조금만 내비두면 알아서 지가 막 뛰어다니고 막 이래 그냥. 그리고 그거 받아주는 사람도 없어. 지가 알아서 다 처리합니다. 낳고. 그런데 인간은 어떻죠? 인간은 탯줄도 끊어줘야 되고 혼자는 하지는 못해. 거기다가 또 애가 또 태어나자마자 바로 걸어다닙니까? 택도 없어요. 걸어다니려면 1년은 가까이 걸려야 돼. 옛날 원시 시대에는 아무리 그래도 한 10년은 키워야 조금 집안에 좀 도움이 될까? 요즘은 30년 키워도 도움이 안 돼. 무지무지 오래 걸려요. 이 나이 30이 돼도 부모가 저희 벌어서 갖다 먹여야 돼, 이게 그냥. 세상이 이래요. 그러니까는 인간은 얼마나 약합니까? 다른 짐승들은요, 세상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었지만은 인간에게 주어진 환경은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멸종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이 환경 속에서 인간이 살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요청이었어요. 요청. 뭔가 요청하는 거죠. 부탁하는 거였습니다. 우선 뭐한테 부탁했는지 알아요? 우리에게는 날카로운 이가 없어. 날카로운 발톱, 손톱도 없고, 이거 가지고 그냥 했다가는 다른 짐승에 비하면 택도 없어요. 다른 짐승의 발톱, 손톱, 이 같은 이 날카로운 칼날 같거든. 그러니까는 인간이 누구한테 요청했냐면 돌멩이한테 요청한 거야. 너 내 날카로움이 되어줄래? 그래서 돌도끼를 만들고 돌칼을 만들고 인간에게는 빨리 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말한테 요청했어요. 너 내 다리가 되어줄래? 그리고
보호받고 싶었어요. 개한테, 늑대한테 요청해가지고 개를 만들어냈어. 다시 말해서 인간이 생존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요청이었습니다. 무엇인가에 주변 것에게 요청하는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소통이었어요. 주변에 있는 환경과 소통하는 거. 커뮤니케이션. 이게 인간을 살게 했던 겁니다. 인성이란 뭐냐? 소통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다시 말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줄 알아야 사람이 되는 거야. 소통을 할 줄 모르는 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년의 기간을 20년으로 보잖아요. 20년 동안 뭘 배워야 사람이 되느냐?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학교에서, 가정에서 뭘 가르쳐야 되느냐? 이 소통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소통이 뭔지 아십니까? 요청이 소통이에요. 우리가 왜 소통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도움을 요청하는 거는 좀 들떨어진 사람이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가오가 안 서가지고 남한테 도움을 청하지를 못해. 왜 그렇죠?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한테 도움을 청하지를 못하는 거야. 도움 청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도움을 청하는 건지 이 자체를 배우지를 못했어. 이게 문제야, 이게.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도움을 청하는지를 몰라. 자, 그러면은 요청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 요청을 했어. 도와달라 그랬어. 그러면은 도와주는 사람이 우월할까요?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우월할까요? 어때요? 그렇죠? 도와주는 사람이 우월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우월해지고 싶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도움을 청해 오면 나는 우쭐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애들 보세요, 애들 뭐 일 시키려면 그거 좀 해줄래? 하고 정중하게 요청하면 애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그냥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오죽하면은 애들이 하는 삽질은 놀이지만 어른이 하는 삽질은 노동이라 그럴까. 애들은 요청해주면 되게 좋아합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인간은 본래 남의 요청을 들어주는 걸 좋아한다입니다. 그렇게 생겼어요. 다른 사람의 요청을 들어주는 걸 흔쾌히 생각하는 게 인간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옆에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청을 하면 돼요. 옆에 사람이 저거 재수없어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하려면은 내가 도와주면 돼요. 그 사람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도와주면은 옆에 사람이 저 재수없어 그런다고. 그러니까는 뭘 해야 되냐 하면은 다른 사람이 요청하지 않았으면 도와주지 마세요.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도와주는 사람들을 오지랖이 넓다 그러죠. 오지랖 넓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오지랖 넓다고 하는 거는 아직 사람이 안 됐단 소리야, 이거.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오지랖이 넓은 거예요. 그럼 내가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면은 요청을 하고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게 만들려면 오지랖을 떠세요. 그러면은 100% 상대방이 나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는 오지랖을 떨고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요청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거꾸로 하려고 그래.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잘 보이고 싶으니까는 뭔가 자꾸 가르쳐주고 해주려고 그래. 그러면 아주 짜증을 내요. 저 인간하고 나 앞으로 상종 안 해. 이렇게 된다. 근데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자꾸 이제 그 사람 귀찮게 해서 내쫓으려고 자꾸 뭐 부탁해. 그런데 그 사람은 좋아서 더 붙어, 그냥. 이렇게 느끼는 거하고 실제는 달라요. 느끼는 대로 살지 말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불교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적어도 내 생각을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건지 규칙은 알고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세상을 살아가는 거지. 사실 사업, 부진, 뭐 장사 안 되고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오늘 이번 강의하고 다음 강의에 해당하는 게 이런 것만 잘 알면은 조직도 끌 수 있고 다 잘할 수 있게 돼요. 어쨌든간 요청은 하는 사람은 열등하고 요청을 받아들인 사람은 우월감을 느껴야 됩니다. 이래야 돼요. 자, 그런데 분명히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 요청을 들어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착한 사람이라서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원래 타고 태어난 게 그런 거예요. 다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요청했을 적에 우리가 안 들어주는 사람 있죠. 그리고 누가 나한테 요청해 오면은 겁이 덜컥 나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만약에 요청을 내가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상대방이 거절하잖아요. 그럼 요청한 나도 상처받지만은 거절한 사람도 큰 상처를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뭔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이 나 안 해줘라고 거절했잖아요. 이 상황이 되면은 요청한 나는 큰 상처를 받잖아요. 근데 나만 받은 게 아니라 상대방도 거절한 사람도 이 거절할 적에는 큰 상처를 받고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 자체가 상처라고. 그러니까 요청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누군가가 요청해 올 때 겁이 나고 이러냐 하면은 내가 거절할 수밖에 없는 요청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청을 잘해야 되겠죠. 자, 요청을 잘하는 방법. 첫 번째는 어떻게 요청해야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상대방이 잘 해줄 수 있는 일을 요청해야 돼. 상대방은 아주 편안하고 껌이야. 이런 거를 요청을 해야 돼요. 버스 운전하신다 그랬죠. 저분한테 가서 저희 버스를 드리면서 버스 좀 운전해 주시겠습니까? 이러면은 흔쾌히 그러죠. 기분이 되게 내가 운전 잘하는 걸 인정받았어요. 되게 기분 좋을 겁니다. 근데 가가지고 적분 문제 좀 풀어주시겠어요? 그러면 짜증을 낼 거라고.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그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내가 열등함을 느끼는 거거든. 원래 요청을 받아들였을 적에는 우월함을 느껴야 되는데 내가 열등감을 느끼고 있어. 이럴 적에는 아주 기분이 안 좋죠. 그러니까 첫 번째 모든 요청에서는 그 사람이 잘 할 수 있는 걸 요청하라 이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상대방이 뭘 잘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상대방이 있잖아요. 자동차를 파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요즘 좋은 차 좀 하나 사고 싶은데 좀 어떻게 좀 알려달라 이러면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요즘 돈이 필요한데 돈 좀 꿔줄 수 없겠냐 그러면 짜증냅니다. 싫어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은행 직원이야, 회사에서 떨어진 거야. 너 지금 돈 얼마? 당장 사람도 돈 꿔주고, 꿔줄 사람 찾아오라고 그래요. 그럼 누가 와가지고 돈 좀 꿔달라 그러면은, 그래, 기다려봐. 그러면서 막 이제 따져보겠지. 신나가지고. 이렇게 봐요.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명함에다가 자기가 뭔 일을 하는지 적어놔야 됩니다. 명함을 괜히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명함을 왜 받느냐 하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뭘 부탁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느라고 받는 거예요. 이게 형식적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럴 때 명함을 줍니까? 명함 주는 일은 요런 일 생기면 나한테 얘기해. 명함 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명함 왜 주는지를 모르고 명함 만들어서 괜히 폼 잡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 명함은 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 요런 일 생기면 나한테 부탁해 내가 해줄게. 이렇게. 그러니까 먼저 요청하려면은 상대방이 뭘 잘하는지를 파악해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파악해가지고 부탁을 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안 들어줘. 왜 그럴까요? 아니, 잘할 수 있는 일이야, 충분히. 예? 예. 아까 유고사님한테 버스 운전 좀 부탁드렸어. 근데 거절을 해. 왜? 내가 지금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해야 돼. 다른 약속이 있어. 들어줄 수가 없잖아. 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은 그걸 거절하는 이 사람도 상처를 받는다고. 그러면 자꾸 나 상처 주는 사람이 상종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관계가 멀어지겠죠? 그러니까는 두 번째로는 뭘 봐야 되냐면 그 사람이 지금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죠. 며칠 날 시간 나세요? 이렇게. 그날 별일 없으세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뭐 좀 부탁 좀 하려고 그럽니다. 뭔데요? 그러면 그때 그 얘기하면은 이제 되게 나도 그쵸? 뭐 팔 일도 없겠다. 뭐 가가지고 잘났죠 좀 해보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런 걸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일을 그 사람이 충분히 여유가 있을 적에 부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거절할까요? 부탁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할지 말지는 내가 결정을 해야 돼. 그런데 나한테는 결정할 권한이 없어. 옴짝달싹 못하게 딱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라 그래. 왠지 하기 싫어. 특히 애들 막 발 동동 막 이렇게 막 쪼르면서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싶지 않죠. 그런 식으로 어른이 그렇게 압박으로 하는 거 자체가 쪼르는 거야. 이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은근히. 상대방이 거절하지 못하게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건 협박입니다, 솔직히. 아무리 내가 잘하는 일을 하더라도 협박하면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하는 일인데, 해줄 용의도 있어. 근데 칼 들이대고 너희가 해. 이러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상대방이 결정할 수 있도록 강요하지 않아야 됩니다. 요청 강요가 없어야 돼요. 네 번째로.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일을 그 사람이 잘할 수 있을 적에 강요하지 않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원래 요청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우월해야 돼요. 근데 요청하는 사람이 고압적으로 지가 더 잘난 척 해가면서 이러면 안 돼요. 어떤 요청이든지 요청할 적에는 내가 머리를 수그리고 자세를 낮춰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우월함을 느끼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있잖아요. 거절할 때가 있어. 내가 분명히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잘할 수 있을 적에 강요하지 않고 자세를 충분히 낮추면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거절할 때가 있어. 왜 그럴까요? 얘가 뭘 부탁하는지를 모르겠어. 다시 말해서 요청을 명확하게 뭘 해달라고 확실하게 명확하게 상대방이 알아듣기 쉽게 요청을 해야 되는데 무슨 20개를 내듯이 뱅글뱅글 돌려가면서 요청을 해 이러면은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상대방이 내가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상대방이 내 요청을 받아들여서 해줬어. 그런데 둘 다 기분이 상할 때가 있어. 요청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이건 왜 그렇습니까? 요청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청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내 요청을 정확하게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파악도 안 하고 있는 거야. 먼저 요청을 했으면은 상대방이 제대로 내가 해달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지 명확히 확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요청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사람의 요청이 어떤 건지 자기가 한번 확인을 해야 돼. 이러한 걸 이렇게 해드리면 되는 거죠? 물어보고. 요거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돼. 어렸을 때부터 내가 배웠어야 돼.
어렸을 때부터 이걸 가르쳤어야 되는 거야. 이거를 가르치지 않으면은 사람이 아닌 거라. 사람이 안 돼요. 다시 말해 요청할 줄 모르는 인간은 사람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 있죠? 리더십. 네? 리더십. 이 진정한 리더는 요청을 잘하는 사람이지 다른 사람의 요청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좀 이상한 말 같죠? 그런데 인기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잖아요. 리더가 되려면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인기가 있겠습니까? 나한테 뭔가 요청을 하는 사람이면 내가 좋아. 근데 그 사람 요청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좋고, 그 사람이 하는 요청을 해주는 게 내가 너무 좋아.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 주변에 몰릴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축구 잘하는 친구가 있어. 그러면 가가지고, 야, 너 축구 참 잘하는데 말이야. 너 있지, 요거 하나만 고쳐봐. 그러면 너 진짜 날고 기겠다, 야.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또 이 친구는, 저 그림 잘 그리는 친구가 있어. 가가지고, 보고서, 야, 너 진짜 너무 그림 잘 그린다. 근데 요 부분 하면서 막 별의별 지식을 다 가르쳐줘, 미술에 가나. 이 친구가 과연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애들이 다 싫어해. 재수없다 그래. 그럼 어떤 친구가 리더가 되냐 하면은 축구 잘하는 애가 있어요. 가가지고 야, 너 축구 너무 잘한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 나 좀 가르쳐줘. 야, 너 진짜 너 캡이다. 난 죽었다 깨도 너같이 못해. 그림 잘 그리는 애 보고 가가지고 종이 들고 다니면서 나 좀 하나만 그려줘. 쫓아다녀. 이런 친구가 있다고 하면은 걔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더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됩니다. 근데 이 리더가 시키는 일이 하는 사람들이 다 기분이 좋아. 그러면 그 프로젝트는 잘 진행이 되겠죠. 왜 기분이 좋을까? 요청을 잘하기 때문이에요. 절대 리더는 일을 잘할 필요가 없어요. 일 잘하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요청을 잘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을 보면은 잘 보셔야 돼요. 이 요청을 하려면은 딴 사람의 단점을 보면 안 돼요. 자, 돌멩이한테 인간보다 나은 단점이 막혔으니까 장점이 막혔으니까. 단점이 막혔죠. 단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돌한테 요청할 수 있었어요. 나보다 못난 건데도 불구하고 요청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써먹었죠. 이거는 단점은 보지 않는다는 거야. 상대방의 장점만 본다는 거예요. 말이 인간보다 장점이 많겠습니까? 단점이 많겠습니까? 단점이 더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말을 탈 수 있었던 이유는, 말한테 요청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장점을 봤기 때문이에요. 걔한테도 그렇고. 나보다 잘난 사람한테 요청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 버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깔리고 깔렸어요. 누구나 다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뭘 봐야 되느냐 하면 그 사람의 장점을 봐야 돼요. 저 같은 직업은 아주 나쁜 직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문제점을 난 파악해야 돼. 업종 소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재수없는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에요. 난 인기가 있을 수가 없어. 아주 그냥 상대방의 불편한 것만 건드리고, 그러니까 나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은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이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또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진짜 리더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의 단점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장점만 봐요. 그 사람의 장점만 살아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단점은 내가 커버해 줄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정한 리더는
상대방의 단점은 커버해 주지만은 상대방의 장점은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뭐도 있어야 되고 뭐 똑똑히 다 필요 없어요. 그런 능력, 권력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진정한 리더는. 딱 뭐만 있으면 되느냐 하면은 요청할 줄 알면 돼요. 요청을 하려면은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일 요청하라 그랬죠. 상대방의 장점이 뭔지만 파악하면 돼요. 그 사람이 딴 사람보다 특출나게 좋은 게 뭔지, 그리고 그 사람의 단점이 드러날 적에는 내가 그거를 커버를 해준다. 그러면은 어느 조직에서도 탁월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선 인성이라고 하는 거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무기입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은 뭐냐? 소통은 뭐냐? 이게 요청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요청하는 법을 잘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교육시켜 나가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교육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학교 교육. 학교 교육에도 이 장치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움에도 크게 20살까지가 하는데 배움에도 시기가 있어요. 우선 유년 시기에도 0살 때부터 2살 때까지 배워야 할 게 있고 2살부터 4살까지 배워야 될 게 있고 4살부터 6살까지 배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교에 가요. 학교에 가면은 초등학교 때 배워야 할 것이 있고 중고등학교 때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중학교 때 배워야 될, 고등학교 때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리키기 위해 가지고 그 과목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적어도 학교에서 그런 걸 왜 배우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이런 걸 가리키기 위해 가지고 학 과목이 탁탁탁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런 것들이 왜 있는지,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아이를 낳아 키우려면은 이런 정도의 지식은 알고 애를 낳아야 됩니다. 애한테 뭘 가르쳐야 될지는 알고 애를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그거, 오늘은 이제 아웃라인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인성은 사람의 성품이며 사람의 성품은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라고 하는 거죠. 소통의 정체는 요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을 잘하는 사람이 소통을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맞아요. 요즘 이 인간이 안 된 사람도 참 많이 보는 게, 자기 부모한테도 어린애도 반말 찍찍합니다. 엄마, 아빠 이랬어 저랬어 이러고 앉아 있어요. 저기 그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가가지고 그 노인네들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나이 50, 60대 인간들이 와가지고 엄마, 아빠 밥 먹었어? 에이, 참,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예 자기 애들 앞에서도 그래요. 입에 애가 나가지고 애들이 또 커. 그 쭉 끌고 와가지고 늙은 것이 가가지고 더 늙은 지 부모한테 엄마, 아빠 밥 먹었어? 어디 아파? 허리는 좀 어때? 이러고 앉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교육이 아직 안 된다고. 좀 창피한 줄 알아야지. 어떻게, 적어도 보면 어머니 좀 어떠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그래, 진지 드셨어는 못하더라도, 그쵸? 식사는 하셨어요? 이렇게 좀 하든가. 와가지고, 엄마, 아빠, 거기다 이랬어, 저랬어. 배고파? 나 진짜, 어떻게 저런 것들이 다 있는지. 애들 있으면 얼른 기다려야 돼. 창피해가지고. 내가 얼굴이 끙끙거려. 그리고 요즘 진짜 아주 난 과거 아닌 게 딱 듣기 싫은 게, 지 남편한테 오빠래. 이것들이 이제 근친상간하고 앉았어.
어떻게 지 남편이 오빠야. 우리 때는 안 그랬어. 우리 때는 있잖아요. 어땠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잖아요. 오빠 부르면, 그다음부터, 제가 너 오빠래. 남자를 안 본다는 소리거든? 근데 이제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여자애가 무슨 씨하고 이름 붙이면은, 재석이 오빠지. 이러는데, 요즘 것들은 다 오빠래, 다 오빠. 나 참 요즘, 저것들은 왜 저러고 사나 싶어. 결혼해서도, 텔레비전도 결혼을 한 것들이 앉아가지고, 우리 오빠가, 어떻게 네 남편이 오빠냐, 도대체. 자기 남편이지 왜 오빠야, 그게. 지금 그 부부 문제 있잖아요. 이게 생기는 게 뭐냐면은, 자기 남자를 오빠로 취급하니까는, 자꾸 말썽이 생겨. 요즘은 나이 먹은 사람들까지 그렇지. 남편한테 오빠래.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런다고. 여러 가지 한다 싶어, 진짜. 어떻게, 이게 좀 창피하들 좀, 사람이 좀, 아무리 그래도 근친 상간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국인들이 보면 기겁을 해요. 신기해하고. 다른 나라에서 절대 남편한테 오빠라고 하는 나라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안 그랬어요. 얼마 안 됐어요. 적어도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내가 20대 때만 하더라도 있잖아요. 나한테 오빠라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무슨 씨라고 불러줘야지. 이 가능성이 있나 보다. 그런데 오빠라고 부르면 그다음부터 너하고 나하고 관계 끝났구나. 아주 체념하고 살아 그냥. 이랬는데 이제 오빠라고 불러줘야 더 가슴이 두근거린다. 나 어떻게. 그리고 친오빠한테도 오빠래 또. 뭔 소리들인지 도대체. 옛날에는 아는 오빠라 그러면 남녀 관계가 아닌가 보다. 요즘 아는 오빠다 그래도 불안해야 돼. 너는 무슨 오빠가 그렇게 많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치? 보면은 사회가 안 가르쳐요. 사회가 이런 것도 안 가르치고 이 일이 안 가르치는가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사회 어른들이 없어. 나이만 먹었지. 애들이야, 애들. 그래서 요즘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안 된 세상에서 사람들을 자꾸 키운다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거기다 또 어른들도 문제가 있어요. 어른들이 그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거든. 아무리 나이가 어리라 해도 20살이 넘으면은 야자가 아니라고. 20살이 넘으면은 무슨 내가 아무리 나이를 많아도 너 같은 내가 아들이 있으니까 이래가면서 이러면 안 돼요. 어른이 딱 되는 순간부터 저기는 몰라. 애들 이래라 저래라. 어른이 딱 되는 순간부터는 무슨 씨 정중하게 어른으로 대접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같은 어른들끼리도 자기보다 연장자면은 좀 대접을 하고. 질문 없죠? 우리가 이제 실수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이런 것들을 자식들한테 가르치고 함으로써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집안은 이제 제대로 뼈대에 있는 가문이 되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벼슬을 살고 집안이 재벌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모르면은 아무리 좋은 집도 대골 같은 풍경도 짐승이 살면 축사입니다. 사람 집이 아니에요.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이 살아야 오두막집도 집이 되는 거지. 사람은 집에 살아야 되지 축사에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그쵸? 짐승들하고 친구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을 사귀더라도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을 사귀고 어쩔 수 없이 업무상으로 만나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이런 사람들도 이런 것도 아는 사람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똑같이 살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저런 거에 어긋나면은 부끄러워할 줄 알고 창피해할 줄 알고 이런 사람들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마치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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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